경륜 양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16일 토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좀 안정적인 경주와 좀 접전이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됐었던 경주가 발생이 됐습니다. 12경주는 뭐 김관희하고 김조의 동반 입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13경주가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정자한이 가면 문희덕하고 김민배의 동반 입상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차권 더 권해드렸었다면 방극상까지는 권해드렸을 것 같은데 문희덕하고 김민배만 권해드렸었는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컸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희덕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방극산이 정지한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낙차 출전하고 있는 방극산 컨디션 몸상 나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4경주 치열하게 경주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국 강자들끼리 동반 입상했어요. 류재열하고 성낙송이 직선 취발이 노영규를 넘어서면서 2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15경주 앞으로는 뭐 김포하고 동서울이 정면 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3주전 정혜민하고 인천의 정면 대결로 인해서 인천 김포팀이 박살 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직전 회차 또 정종진이 김포팀 선수와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전원규가 타협이 아닌 박경호와 협공 펼쳐 나갔습니다만 결국 김용규하고 정종규가 쫓아 들어가다 보니까 전원규는 우승했는데 김용규하고 정종규가 동반 입상하면서 박경호가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리 잡는 과정에서도 정면 대결 생각하고 경주가 진행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수도권 두 선수가 만나면 타협이 아닌 정면 가능성이 80% 이상 될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할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말씀드리면 김관희, 류재열, 전원규, 김용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관희, 류재열, 전원규, 김용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김민배, 신동현, 김관희, 방극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민배가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갔고 신동현이 막혀 나갔습니다. 3차신 이상 벌리고 출발했었던 김관희가 빠르게 대열을 좁힌 후 젖히기까지 시도하면서 적극적인 승부 의욕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류재열, 노형균, 임유섭, 이진웅, 배민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류재열이 금주 출전 선수 중 가장 빠른 시속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치 변동은 딱히 없었다 말씀드리면서 박경호, 김주호, 이기주, 전원규, 이승민, 이성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경호가 경제 주도권을 잡아 나갔고 차신을 벌리고 쫓아갔었던 전원규가 반바퀴 지점에서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 홀로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수하고 최래선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정현수가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줄이자 저치기 나섰던 최래선도 대열을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병화하고 성낙송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병화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 이끌어 나갔고 성낙송은 막히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타키, 정종규, 문희덕, 김용규, 유태복, 원신재, 김포팀 선수들이 협공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한타키 선행을 거리를 두고 출발했었던 김용규가 대열을 좁힌 후 저치기로 대열을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회차 페달링 상당히 좀 가벼워 보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벌 내용 지정을 할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관희, 류재열, 전원규, 김용규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비포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원규가 아무래도 월등하게 앞선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원규를 놓고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회차가까지 등급 심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점수가 간당간당한 선수들은 아무래도 집중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전원규 입장에서는 23기 동기생이자 동설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박승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챙겨줄 가능성도 다분하죠. 훈련 파트너가 전원규입니다. 전원규는 또 훈련 파트너가 정하늘이라고 쓰긴 했습니다만 두 선수가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23기 동기생들이라는 점, 박승민도 지금 점수대가 마음 놓고
그 경주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점수대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원규가 박승민을 달고 쏘게 된다면 박승민도 마키한 집중력 충분히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동설팀에 의한 협공 가능성 충분히 챙겨주면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좀 공격적으로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박승민도 강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챙겨줄 수 있는 박승민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전원규가 얼마든지 박승민 챙겨주는 이번 7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극산이 전일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전의 뒷자리를 막 해나갔었는데 문희덕이 빼앗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김민배하고 방극산 김민배가 자리 잡고 방극산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전원규가 자연스럽게 방극산을 뒤다 붙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득점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방극산이 단연 돋고 있는 상황이죠. 뭐 특성급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경기에서는 득점이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경준력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극산도 전일처럼만 경준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배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극산이기 때문에 2번 편성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결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2번, 7번 두 차권 전 강급 위기권에 놓여있는 동설팀 23기 동기생 박승민 챙겨주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박승민 몸싸움을 밀어낼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쫓아만 간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2번, 7번, 4번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7번, 4번, 3번 경주권 쪽에 2번, 7번, 4번 삼복경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복승이 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박승민이 가면 원신제 전일 마크 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원신제도 마키한 작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승민이 방극산이 가면 이진웅도 틈새 공략 가능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삼복승에서는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전원기가 입맛에 맞는 선수를 얼마든지 챙겨주는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복승 변수 가능성 충분히 체크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경제 중심을 2번, 7번, 4번 쪽으로 좀 먼저 우선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때문에 4번을 뒤에 둘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급 위기권에 있는 박승민 챙겨주면 마크는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기 동기생에다가 동서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성낙송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수하고 홍희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관희가 전일 특성급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른 시속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갔어요. 11초 대 초중반 시속이 나왔습니다. 김주와 협공 펼쳐 나가고 이뮤섭의 활에 나가게 된다면 성낙송이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일 성낙송 대단했습니다. 직선에서 추입 승부로 착승호까지 진입한 노영균을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성낙송 뭐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뮤섭이 힘을 씁니다. 김관희하고 김주호가 자리 잡는 경주가 된다면 성낙송 입장에서 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현수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1번하고 5번이 먼저 서두르면 경주 운영도 서두르게 된다면 경주를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뮤섭의 순간 시속이 좋기 때문에 뭔가 먼저 덮고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뮤섭이 힘을 쓰고 김관희가 몰고 가고 김주호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성낙송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파업 라인 쪽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어요. 임유섭이 때리고 3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3번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번 김주호도 마크한 작전 가능하죠. 전일 동반 입상했었던 두 선수입니다. 23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좀 배당 공략부터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전일 성낙송이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성낙송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2번이라든지 3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을 먼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하고 32예요. 36하고 3이 먼저 노려볼 수 있는 코미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성낙송이 재기랑 발에 나가게 된다면 홍희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정현수가 죽기 살기 떼주고 성낙송과 홍희철이 반바퀴 지점에서 저치기 타이밍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민섭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파업선수들입니다.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김관희가 외선에서 나오게 된다면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자들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1호하고 1-3이죠. 1-3하고 1호입니다. 성락성의 선정 가능성. 전일 봤듯이 직선 어마어마하게 추입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성낙성입니다. 얼마 전에 또 젖히기까지 나서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성낙성이기 때문에 1-5하고 1-3 파업 라인인 전략적인 연합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6번 3번, 2번을 먼저 가져가보자.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1번하고 5번을 묶어서 3번 김관희 묶어 나가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파업 라인 묶어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3번하고 6번을 묶어서도 삼복승 배당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련함만 놓고 본다면 성낙승이에요. 한데 김관희의 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민섭의 선을 활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성낙성 부러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견주다.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재환하고 유태복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보니까 정재환이 확실하게 파업선 비파업 쪽으로 돌아선 모양 센 것 같습니다. 전일 취입승부 펼쳐 나가면서 방극상과 동반 입상 성공시킨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최래선은 전일 죽쓰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데 박병화 있고 이명현 여기에 이연구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최래선 박병화 활에 나가면서 결승 진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김용규하고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맞대결을 펼쳐 나갈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병화를 적극적으로 활에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박병화가 타이밍 조차 잡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먼저 서두릅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최래선이 막혀 나갈 가능성, 최래선의 뒷자리는 이용구가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김용규 입장에서는 정재환을 뒷대에다 붙이고 유태복이 humil권 막혀 나가면서 경주를 주도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규도 전혀 컨디션이나 몸 상태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고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었던 김용규입니다. 근데 박병호가 먼저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래선이 가면 박병호와의 동반 입상, 최래선이 가면 이용과의 동반 입상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래선의 선절 가능성 7-2하고 7-6입니다. 7-2하고 7-6 경주권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용규가 정재환을 뒤에다 붙이고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가는 경주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된다면 김용규하고 정재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외선에서 최래선 나오게 된다면 1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최래선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결본적인 전략은 7번과 2번 쪽에 7번, 6번 이용구 노려보고 싶은 상황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용규가 젖히면 정재환과 동반 입상 가능하죠. 단 정재환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복승까지는 체크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최래선 나오게 된다면 1번, 7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래선 중심으로 김용규 중심으로 양분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병화의 선행 승부에 따라서 최래선의 착순 김용규의 착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타협이 아닌 정면 대결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7번, 2번, 1번 3복승 경주권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이용구까지 파업 안승 가능하죠. 1번, 4번을 묶어서도 비파업 라인 묶어서도 3복승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특성급 4경주 중에서는 14경주가 가장 까다롭고 어렵다는 점에서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류지열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로 경주가 진행될 뻔했습니다만 직접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류지열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경호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노영균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반 입상도 할 뻔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성낙송이 노영균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 결승전 진출이 달려있는 경기에서 류재열이 노영균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경호도 있고 정종규도 있죠. 문희덕까지 있기 때문에 노영균 주기는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략적인 타입 좀 찾아 나가게 된다면 박경호를 앞에다 두고 류재열이 몰고 가죠. 정종규가 후미권 막혀 나가고 문희덕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경호가 얼마만큼 당겨주느냐에 따라서 류지열이 승부거리를 조절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 두 번의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류지열도 무리해서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정종규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직선에서도 전원규를 잡혀 나가려 했었던 정종규입니다. 100점대까지 유지했다가 점점점 점수가 떨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정종규. 지금은 박경호보다 점수가 좀 많이 좀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류지열하고 정종규 전략적 연합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6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6번과 7번 동반 입상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경호의 선행감이 좋다면 6번이 몰가서 살짝 춥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6번 4번 기대해볼고 싶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4하고 6-7입니다. 고만고만하죠. 뭐 득점과 선행력은 박경호가 앞서 나가고 있고 금주 컨디션은 정종규가 앞서 나가고 있죠. 뭐 동반 입상도 경험이 많은 선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6번하고 7번 쪽이 좀 더 나은 6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희덕이 정종규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문희덕의 틈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전일 류지열하고 노영균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선수가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경호의 선행을 정종규가 막아 나가고 문희덕이 막혀 나가면서 자칫 수성하고 수도권하고 맞대결 양상으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경호 버티기보다는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정종의 추입발을 한번 7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3번 정도는 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큰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성향에다가 뭐 류지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노영규는 챙겨주긴 버거울 것 같아요. 박경호하고 정종규 선행나설 박경호 지켜준다면 6-4 넘어서면 7번인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경주 전 정종규 쪽에 6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분장한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